지게차 기능시험 세 번째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1번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KGF가 뭡니까? 킬로그램 포스죠.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포스 per 제곱센티미터. 자, 이거 압력의 단위입니다. 자, 2번 dyne. dyne. dyne은 이거는 가속도를 주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속도와 관련됩니다. 3번 psi. 자, psi는 제곱인치당 파운드의 압력을 말합니다. 자, psi는 압력이고요. 4번의 바도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dyne이 되겠습니다. 2번 디젤 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것은 압력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압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피스톤 링의 마모가 됩니다. 자, 피스톤 링의 마모입니다. 3번 엔진 윤활유, 엔진 오일을 말하죠. 엔진 오일 기능이 아닌 것은 엔진 오일은 윤활유니까 윤활작용하죠. 냉각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방청,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작용도 하는데 연소작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디젤 기관에서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자, 배기색이 검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저하됩니다. 4번의 답은 3번. 5번 기관에서 밸브의 개폐를 돕는 것은 자, 로크암입니다. 로크암. 6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 자, 조속기를 거버너라고 합니다. 기관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해서 조속기. 그렇죠? 조속기는 기관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하죠? 연료 분사량을 가지고 자, 결국 조절하죠. 따라서 답은 1번 연료 분사량의 조절입니다.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연료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면 그러면 기관 떨림 현상이 일어나죠. 기관 부조. 자, 기관이 떨리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기관 부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8번 건설기계 장비에서 기관을 시동한 후 정상 운전 가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오일 압력계입니다. 9번 사용 중인 엔진의 오일을 점검해야 하였더니 오일 양이 처음 양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혼입이 됐단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혼입됐나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냉각수가 혼입되면 오일 양이 처음 양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10번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볼트를 조이는 방법은 중심에서 외측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조입니다. 답 2번 되겠습니다. 11번 기관 과열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관 과열은요, 펜벨트가 헐거울 때 기관 과열이 일어납니다. 물펌프 작동이 불량해도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방열기 코어가 규정 이상으로 막혔을 때도 기관 과열이 됩니다. 그러나 크랭크축 타이밍 기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기관 과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기관 작동 중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의 원인입니다. 자, 이때는 수온 조절기가 열려 있으면 기관 작동 중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답 1번. 13번 납산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전유 충전이 되겠습니다. 정전유 충전이란 말은 일정 전류로 이루어지는 충전을 말합니다. 13번의 답 1번. 14번 기동전동기의 전기자 코일에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15번 회로의 전압이 12V이고 저항이 6ohm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얼마인가? 자, 우리 전류 공식 한번 해볼까요? 자, 전류는 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저항분의 전압. 자, 보면 저항이 6ohm이죠. 6. 그 다음에 전압은 12V, 12. 따라서 전류는 2A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6번 방향 지시등의 한쪽 등이 빠르게 전멸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전구입니다. 전구 램프가 되겠습니다. 17번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교류발전기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교류발전기 구조에는 스테이터 코일이 있고요. 로터 있고 다이오드 있습니다. 근데 마그네틱 스위치는 없죠. 답 3번. 18번
MF 축전지. MF는요, maintenance free. 자, 보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보수가 필요 없다는 무보수용 축전지입니다. 1번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2번 무보수용 배터리라고 합니다. 3번 밀봉 촉매 마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번 정유수는 매 5일마다 보충한다. 아니죠. 정유수를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부 조행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부 조행체는요, 주행 모터가 있고 스프로킷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있죠. 하지만 선의 고정 장치는 하부 조행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유압식 모터 그레이더의 블레이드 횡행 장치의 부품이 아닌 것. 블레이드 횡행 장치의 부품은 상부 레일 있고 볼 조인트 있고 피스톤 로드가 있어요. 회전 실리더는 아니죠. 20번의 답 3번입니다. 21번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 골격을 이루는 부분. 자, 이것은 카커스부입니다. 카커스부. 22번 지게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짐을 싣기 위해서 마스트를 약간 전경이란 말은 앞으로 기울인다 이 말이죠. 자, 앞으로 기울이고 포크를 끼워 물건을 싣습니다. 2번 틸트 레버는 앞으로 밀면 마스터가 앞으로 기울고 따라서 포크가 앞으로 기웁니다. 3번 포크를 상승시킬 때는 리프트 레버를 뒤쪽으로, 하강시킬 때는 앞쪽으로 밉니다. 자, 1번, 2번, 3번 다 맞네요. 자, 4번 목적지에 도착한 후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틸트 실린더를 후경시킨다. 자, 후경이 틀린 말이죠. 이거는 약간 정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약간 정경, 앞으로 기울입니다. 자, 약간 앞으로 기울인 후에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23번 하부 추진체가 휠로 되어 있는, 자, 있는 할 때 오타 났네요. 예, 쌍시옷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부 추진체가 휠로 되어 있는 건설기계 장비로 커브를 돌 때 선회를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 이것은 차동장치입니다. 차동장치. 24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게 조정되었을 때 보기와 같은 부분에서 마모가 가속되는 부분. 자, 모두 해당하는 항이죠. 자, A 트랙핀의 마모입니다. B 부싱의 마모가 되죠. 그리고 C 스프로킷 마모가 되겠습니다. A, B, C. 답 3번. 25번 토크 컨버터의 오일의 흐름을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 자, 스테이트가 되겠죠. 스테이트입니다. 26번 기중기의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작업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제한 하중 이상의 것은 달아올리지 말 것. 맞죠? 그리고 2번 하중은 항상 옆으로, 항상이 틀렸죠. 자, 하중은요 항상 옆으로 달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번 지정된 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맞고 4번 화물의 훅 위치는 무게 중심에 걸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7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 진입되어 있을 때 황색 등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속기 좌회전하여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8번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요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번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할 수 있고요. 앞차가 그 앞차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양보 신호를 할 때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29번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 등록 말소란 말은 건설기계가 현재 존재하지 않을 때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1번 건설기계 폐기. 자, 폐기했을 때 등록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멸실. 자, 멸실되었을 때도 등록 말소 사유가 되죠. 그리고 건설기계의 차대. 이 차대란 말은 차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 차대라고 합니다. 차대는 차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차대가 등록시 차대와 다른 때도 등록 말소 사유됩니다. 그런데 2번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자, 구조 변경을 했을 때는 이때는요 구조 변경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구조 변경을 했을 때는 구조 변경 검사를 받으면 되지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0번 건설기계 등록 번호판. 자, 우리 건설기계 등록 번호판은요, 자, 이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 일단 최근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개정된지 한번 볼까요? 자, 비사업용. 자, 비사업용 또는 관용 자가용은 흰색의
검은색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사업용, 영업용 요거 주황색의 검은색입니다. 따라서 문자는 무조건 검은색이에요. 문자 검은색. 그러면 흰색, 청색 다 틀렸죠. 자, 문자는 검은색, 그리고 비사업용, 관용 또는 자가용은 흰색 바탕. 자, 답 1번 되겠네요. 흰색 바탕의 검은색. 그리고 대여사업용,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의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옛날 기출문제로 공부하지 마시고 최근에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번.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 신청기간이죠. 정기검사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맞는 것 해서 일단 답은 3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입니다. 31일 이내인데 과거 기출문제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30일이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됩니다. 언제 개정됐냐면 2020년 3월 3일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은 31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3조 정기검사 신청. 법 13조 제1항 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자, 그리고 32번 보겠습니다. 신호등에 녹색 등화 시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차마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고요. 차마는 직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차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여기 들렸죠?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4번, 차마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3번 도로교통법상 도로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정체해서는 안됩니까? 5m입니다. 5m. 34번 대형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경우는 너비는요 2.5m 초과입니다. 2.5m. 2.5m 초과니까 3m? 그건 부착해야 되죠. 그리고 길이는 16.7m입니다. 16.7m를 초과해야 되는데 16m니까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답이고요. 그리고 최소 회전 반경은 이건 12m를 초과해야 돼요. 12m를 초과해야 되니까 13m면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고요. 총 중량은 40톤을 초과해야 특별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50톤일 때는 부착해야 되죠.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면허증 반납해야 됩니까?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36번 도로교통법상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 속도의 감속은 50%입니다. 답 2번. 37번 유압에너지의 저장, 충격흡수 등에 이용되는 것은 주압기입니다.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 주압기가 되겠습니다. 38번 유압류의 압력에너지. 힘을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39번 유압의 압력. 유압의 압력 공식은요. 압력은 단면적 분에 가해진 힘입니다. 단면적 분에 가해진 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0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펌프 종류가 아닌 것은 유압펌프의 종류는 보통 세 가지가 논의되죠. 배풀기입니다. 배풀기, 베인펌프, 그 다음에 플린저 펌프, 플런저 펌프, 기어 펌프, 배풀기, 베인 펌프, 그리고 플런저 펌프, 그 다음에 기어 펌프. 유압펌프는 세 종류. 3번에 포막 펌프가 틀렸습니다. 41번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체크 밸브죠. 속도 제어 밸브, 교축 밸브, 급속 배기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42번 유압 회로의 압력에서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인데요. 우리 순서라는 말 있죠. 순서. 순서를 영어로 하면요.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그래서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한다. 시퀀서 밸브가 되겠습니다. 42번은 2번.
43번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일단 유압 발생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압 제어장치 있고 유압 구동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 재순환 장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답은 2번. 44번 유압회로에서 유압유의 점도가 높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유압유의 점도가 높으면 관내의 마찰 손실이 커집니다. 그리고 동력 손실도 커지죠. 그리고 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은요,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죠.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집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오일 탱크 내의 오일을 전부 배출시킨다. 자, 우리 배출을요,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자, 배출하다 전부 유출하다, 드레인. 그러면 오일 탱크 내의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드레인 플러그. 46번 유압 라인에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인데, 자, 유체의 흐름량. 자, 흐름량도 압력에 영향을 주죠. 유체의 끈적한 점도,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관로 직경의 크기도 압력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관로의 좌우 방향, 이거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죠. 답 4번. 47번 벨트 취급에 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벨트 교환 시 회전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벨트 회전을 정지시킬 때 손으로 잡는 거 아닙니다. 미쳤죠? 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 벨트에는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고무 벨트에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답 2번 되겠습니다. 48번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점화의 근원, 점화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소입니다. 답 1번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 49번 작업장의 안전수칙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공구는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자,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기름을 묻혀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기름 묻히면 안 되죠. 기름을 닦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작업복과 안전장구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3번, 각종 기계를 불필요하게 공해전시키지 않습니다. 4번, 기계의 청소나 손질은 운전을 정지시킨 후 실시하면 되겠죠. 자, 50번, 수공구류의 일반적인 안전수칙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손이나 공구에 묻은 기름, 물 등을 닦아내야 되겠죠. 두 번째, 주위를 정리정돈해야 되고, 세 번째,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공구는 그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죠. 목적 외에 사용은 안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안전제일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념, 인명존중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명존중. 52번 자, 보기의 조정렌치 사용상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이에요. A. 잡아당기면서 작업합니다. A번 맞죠? 잡아당기면서 작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조에 당기는 힘이 많이 가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C번에 볼트머리나 너트에 꼭 끼워서 작업해야 되죠. 맞고요. D번, 조정렌치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서 작업한다? 아니죠. 파이프를 끼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 53번 작업장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방법 중 안전상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1번 최대한 사람의 힘, 자, 사람의 힘을 모아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렛대 아니고 로프를 묶는다 아닙니다. 자, 중량물을 작업장에서 들어올 때는 체인블록을 이용합니다. 체인블록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4번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의 안전표지판인데, 자, 흰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죠. 이 뭡니까? 응급구호 표지입니다. 응급구호 표지. 답 1번 되겠습니다. 55번 전기용접 아크 광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1번 전기용접 아크에는 다량의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헬멧이나 실드, 자, 헬멧이나 실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전기용접 아크 빛에 의해서 눈이 따가울 때, 눈에 손상이 갔네요. 자, 그러면 따뜻한 물 아닙니다. 따뜻한 물이 아니고 찬물입니다. 찬물. 자, 찬물이나 아니면 얼음. 자, 찬물로 얼음으로 찜질을 하고 닦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4번 전기용접 아크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면 전광성 안염 등의 눈병이 발생합니다. 56번 일반적인 작업장에서 작업 안전을 위한 복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작업장에서 작업 안전을 위한 복장으로 작업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 있어야 되고 안전화 착용해야 되겠죠. 근데 선글라스는 아닙니다. 답은 4번. 선글라스는 놀러 갈 때 필요하겠죠.
57번 154kV 가공 송전선로 주변에서 건설 장비로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1번 건설 장비가 선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 해도 가까이만 있어도 사고 발생될 수 있죠. 1번 답입니다. 2번 전력선은 피복으로 전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크레인 등이 접촉하면 안 되겠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자,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크레인 등이 접촉하면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3번 1회선은 세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맞는데요. 한 가닥이 절단되었을 때도 전력 공급을 계속하면 안 되죠. 중단해야 됩니다. 4번 사고 발생 시 복구공사비는 전력설비가 공공재산. 여기까지 말이 되지만 배상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됩니다. 58번 전기시설에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접지선의 표지색은 녹색입니다. 녹색. 59번 도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색상은 적색 아니면 황색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0번 지하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 공사 중 지면에서 0.3m 깊이에서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죠?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관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